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내용과 이 사고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밤부터 부산 전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단시간에 집중호우로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에서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차량 6대가 잠기면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산시의 감사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초량 지하차도의 사고는 재난 대응기관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과실 등이 이어진 인재였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15일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과 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당시 동구부구청장 등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조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부산 전역의 집중호우는 해운대 211mm를 비롯해 기장 203mm, 동래 191mm, 중구 176mm를 기록하였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7월 기준 역대 3위인 81.6mm를 기록했으며 1920년 이래 10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7월 23일 오후 10시 18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는 인근 도로와 공터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물로 높이 3.5m, 길이 175m인 지하차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도착해 차량 6대에 있던 사람들을 차례로 구조했고 익수 상태에서 발견된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5시간 뒤인 24일 오전 3시 20분경에는 배수 작업을 벌이던 119 구조대원이 숨진 50대 남성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초량 제1지하차도 입구 위에는 교통통제용 전광판이 2014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광판은 2016년 1월에 설치된 지하차도 바닥에 센서와 연동되어 30cm 이상의 물이 차오르면 자동으로 감지해 위에 붙은 경광등이 전멸하면서 통행금지 문구를 표출하게 되어 있는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에 문구 원격 입력 시스템이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은 물이 차오르는 높이를 측정하는 수위계와 이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전멸하게 되어 있는 경광등에 대해서도 고장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차량의 진입을 막아야 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7월 23일에 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지하차도 배수로와 배수펌프 관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수펌프는 분당 20톤에서 30톤의 배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수펌프 전유조에 토사 등 이물질이 쌓여서 배수량이 떨어졌고 지하차도 입구 배수로 가운데 일부는 막혀 있어서 유입되는 빗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점 등이 관리 부실의 근거입니다. 초량 제1지하차도는 1996년에 준공된 후 그동안 수차례 태풍과 호우에 침수되어 폐쇄되거나 교통통제가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동구청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때 지하차도 현장에 담당자를 배치하고 호우경보 발효 즉시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도로기전 설비 유지관리 계획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 계획을 바탕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때 초량 제1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호우경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지하차도가 침수될 때 교통을 통제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훌륭한 지침과 계획 수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동구청 지휘부와 실무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의 침수가 우려될 때를 대비하는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및 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사전 조치 방법은 그야말로 계획으로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7월 23일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부산시 전 지역에는 산사태, 도심지역 하천 범람 및 침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업무의 과부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발생하기 13일 전인 2020년 7월 10일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었을 당시에도 차량 통제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완벽하고 세밀하게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매뉴얼이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고의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스캔 자료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피해자들 차량이 지하차도에 들어갈 때 수위가 이미 43cm 이상이었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도 수위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CCTV 관제 담당자의 경보도 없는 등 다수의 문제가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지하차도의 수위가 통제 기준을 넘어선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진입하게 되면서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침수를 인지하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도 구조 장비 등이 없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 대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를 하였던 부구청장은 퇴근 후였고 집중호우에 대한 상황 파악이나 지시가 미비하였으며 재난 상황 전반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청 재난업무 담당자들도 임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보고나 적절한 조치 건의를 하지 않았고 대응 단계 격상이나 비상근무 확대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의 발효에 따라 부산시의 구와 군별로 위임된 지하차도에 대한 사전 통제와 확인이 필요하였지만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 인력 배치 등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청의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 동구 안전도시건설과 공무원들은 사고 당시 상황 판단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과거부터 계속된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경험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경광등 전멸, 전광판 표시 및 지하차도의 진입 통제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중첩적인 조치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업무상과 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다수의 공무원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자연재난과 관련된 조치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태풍, 폭우, 홍수, 화재 등 항상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담당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재난 대응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실질적인 현장 훈련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교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재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순간부터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실제 상황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지하차도의 침수에 대비한 도로기전 설비 유지관리 계획이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 계획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실행하였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이 좀 더 전문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루어졌다면 전광판의 문제점이나 수량을 측정하는 장비의 고장은 현장 확인과 함께 인지하는 순간부터 정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침수가 발생할 경우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의 추가 설치와 같은 수동적인 대응도 있지만 능동적인 대응으로는 교통소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전성보다 낮은 효율의 지하차도라면 폐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의 CCTV 운용 요원 및 관제 요원들도 사고 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침수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교통통제, 배수장비 보강, 적절한 인명구조장비 투입 등에 대한 조치가 전문적인 직무지식을 기반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재교육을 받는 등 재난관리 전문요원의 자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과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교육과 보직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재난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 예방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필연적인 연례 행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응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난 업무 담당자의 비상연락망은 공유되어야 하고 재난 대응 현장 인력인 읍면동 119 안전센터나 치안센터 등이 단체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항상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또는 범정부적으로 실시되는 재난과 관련된 훈련을 할 때에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업무 담당자 공동의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의 침수가 우려될 때 CCTV 관제요원, 교통통제요원, 현장 담당자들의 조치 내용에 대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초량 지하차도의 침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난대응기관 간 의사소통 체계를 재난안전통신망으로 단일화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재난에 대한 매뉴얼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대응기관들이 의견을 내고 임무와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협의와 매뉴얼의 공동 작성은 지역별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한 기관 간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기관별 협업 필요 내용이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인 조직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과 관련된 실질적인 현장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체득되어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되도록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에 대비한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양한 재난과 위험에 대하여 미리 알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공포는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재난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반면 교사한다면 재난을 극복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전에 다양한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짜여진 매뉴얼보다 실제로 매뉴얼을 바탕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며 실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재난을 대응하는 훈련 과정에서 업무 분장, 행동체계 또는 관련 장비나 전체 시스템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를 수정하여 나가면서 보다 완벽한 매뉴얼로 업데이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훈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는 피드백 절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준비된 매뉴얼대로 훈련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침수되었을 경우 구조를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할 것인가와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있었다면 구조 작업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사망자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나 준비도, 지식이나 지혜도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백만장자의 습관을 쓴 로버트 링거의 말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한 계획이나 훌륭한 매뉴얼도 실제로 훈련에서 적용해보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저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현장 훈련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대규모 피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치부한다면 비슷한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기존의 풍수의 대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고귀한 생명이 다시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곤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